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얼마 전 있었는데 국회 사무처가 여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는데요. 그런데 벌써 대법원까지 특활비는 공개하는 게 맞다, 이런 판결이 벌써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. 자, 이 내역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연결합니다. 하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정확히 어떤 소송을 언제 내신 거죠? 작년 4월에 제기한 소송인데요. 20대 국회,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, 업무 추진비, 예비금 여러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를 좀 공개하라는,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. 그 소송에 지금 1심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7월 19일 날 1심 판결이 내려졌고요. 특히 이제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뭐 당연히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, 문제는 이제 국회가 그 8월 10일까지가 항소 시한인데, 아마 내일 8월 9일 날 항소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3년 동안에 240억이라는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된 건 이게 몇 년도 거였죠? 그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공개가 됐었습니다. 그거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소송이었던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오늘 5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, 그래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공개가 됐었는데요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후 거가 공개가 여전히 안 되고 있고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은 이제 2016년치입니다.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인데요. 어쨌든 2014년 이후 거가 뭐 여전히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 2011년에서 13년 공개된 것도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거고, 1심에서 패소하니까 국회가 또 항소하고, 그렇습니다. 2심 패소하니까 또 상고하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니까 마지못해 공개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 또 1심 패소하니까 역시 항소했다, 이 말인데,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판례라는 게 있는데 역시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? 예, 뭐 뻔한 거고요. 또 2004년에도 또 같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2차례나 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이번에 1심 소송하는 중에도 재판부가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 있는 사안인데, 뭐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 항소하느냐 마느냐는 국회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? 누가 결정합니까? 뭐 법적으로는 피고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런데 실제로는 뭐 국회의장이나 여야당, 거대정당 원내대표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 항소의 이유는 뭐라고 한답니까? 국회 쪽에. 아직 항소 이유는 뭐 항소 이유서를 안 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. 뭐 좀 솔직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뭐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거다. 뭐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, 시간을 끌려면 항소를 해야 돼서 항소를 하는 거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보기엔 좀 솔직한 이야기 같고요. 그 외에도 뭐 좀 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,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,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들이라서. 그러니까요. 그건 뭐 좀 뭐 진실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, 숨겨져 있는 의도는 어쨌든 좀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2016년치를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2016년에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좀 뭔가 국회의원들한테 좀 불이익이 갈까, 이런 걸 두려워한 거 아닐까요? 네, 뭐 아무래도 파장이 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. 이번 참여연대에서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특활비가 뭐 원내대표들이 뭐 수천만 원씩 받고, 상임위원장, 특별위원장들이 월 뭐 600만 원 받은 게 하나 있고요.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이 1년에 600만 원씩 나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다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,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을 좀 끌어서 공개 시기를 좀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조금 아까 하승수 대표께서 사실상 무의미한 항소, 뭐 시간 끌기용,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, 근데 이 항소하게 되면 국회 사무처도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잖아요.
네, 지금까지는 계속 변호사 선임을 해왔습니다. 해왔고, 얼마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, 2015년 이후에 이 정보 공개를 거부해서, 생긴 소송에서 국회가 쓴 변호사 비용만 3,300만 원인 걸로 나옵니다. 예. 그런데 아마 이번에 항소를 하면은 또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더 사용하게 되겠죠. 그것도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다 국회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서요. 다 국민들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의미한 항소해서 소송 시간 끄는 데에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쓴다? 네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, 이거? 네,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뭐 도덕적, 윤리적 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서 원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기관인데 물론이죠. 그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써가면서 하는 거라서 예. 저는 심각한 뭐 윤리적 문제가 있고 또 더 나아가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2번이나 났기 때문에 예.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뭐 법적인 책임도 추가로 좀 물으려고 저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법적 책임은 추가로 뭘 물을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나라 법이 이 공무원들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데요. 근데 과거에 이제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요. 법적으로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이 났는데, 네. 그 다음에도 또 비공개를 한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 예.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어서요. 예. 지금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거 꼭 좀 책임 물어주시기 바라고. 네네. 정상적이라면 대법원 네. 판결이 한번 나면은 뭐 네네. 별도로 누가 이 정보 공개하라는 청구 소송을 내지 않아도 다 공개해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게 뭐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아니 문희상 국회의장도 취임하고 첫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국회 특활비 문제 지적해서 폐지나 최소한 개선 약속했고 모든 네네. 주요 정당도 다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공개는 안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사실은 제도 개선이 되려면 공개가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실태를 알아야지 이게 제도 개선도 가능하고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자기가 받은 돈이 특수활동비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정도로 국회 내에서도 이게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라서 예. 이 상태에서 뭐 제도 개선이 되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런 의지를 밝히셨다면 첫걸음이 저는 정보 공개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항소한다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참. 지금 국회에서 여야 논의는 대체로 특활비를 아예 없애는 대신에 네네. 영수증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? 뭐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요. 사실은 구체적인 건 뭐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라는 거라서 예. 정확한 것은 그 논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선 공개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네네. 가고 있다. 참 네네. 답답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. 네, 참 단체 이름 잘 지었네요. 하송수 대표였습니다.